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전문 정보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측 아래 무료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선풍기를 틀어도 미지근한 바람만 나와서 답답하신가요? 에어컨을 켜자니 전기요금이 걱정되고 선풍기만 틀자니 뜨거운 바람에 오히려 짜증이 늘어가시죠? 오늘은 선풍기에 간단한 것 하나만 붙여도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신 73세 한 할머니는 작년 여름 전기요금이 42,000원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10만원도 안 되는 전기요금으로 무더위를 시원하게 보내셨다고 하세요. 더위 참으시려고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풍기만 제대로 활용하면 에어컨 못지않은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선풍기 바람이 시원하지 않은 이유. 먼저 여름에 선풍기 바람이 왜 시원하지 않은지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바람이 뜨거운 공기를 그대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 안 공기가 이미 후끈한데 그걸 그냥 돌려봤자 시원할 리가 없죠. 우리가 느끼는 더위는 단순히 온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도, 바람의 흐름, 그리고 공기의 질이 모두 함께 작용해서 체감 온도를 결정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시면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아서 몸에서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같은 온도라도 더 덥게 느끼시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땀구멍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 같은 습도에서도 더 답답하게 느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선풍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에어컨 못지않은 시원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얼음과 함께 사용하기. 얼음 그릇 활용법. 첫 번째 방법은 큰 그릇이나 대야에 얼음을 가득 담아서 선풍기 앞에 놓는 겁니다. 선풍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곳 바로 앞, 딱 30cm 떨어진 곳에 놓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선풍기 바람이 얼음을 지나면서 차가워져서 나옵니다. 바람이 얼음에서 올라오는 시원한 기운을 끌고 오면서 방 안 전체 공기를 시원하게 바꿔줍니다. 쉽게 말해 찬물 위에 있던 시원한 수증기가 바람을 타고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훨씬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죠. 마치 에어컨처럼 말입니다. 페트병 얼음 활용법. 두 번째는 페트병에 물을 넣고 꽁꽁 얼린 다음 선풍기 앞에 놓는 방법입니다. 이게 더 오래 가거든요. 얼음 조각은 금방 녹지만 페트병 얼음은 4시간 넘게 시원함이 지속됩니다. 페트병 2개를 번갈아 쓰시면 하루 종일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풍기 앞에서 쓰고 하나는 냉동실에서 얼리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전기료는 선풍기 돌리는 비용밖에 안 나옵니다. 하루에 고작 200원 정도죠. 에어컨 하루 틀면 10,000원 나가는 것과 비교해보세요. 50배 차이입니다. 효과 극대화 비법.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얼음 그릇이나 페트병 위에 얇은 수건을 적셔서 살짝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까지 더 차갑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훨씬 강해져서 체감 온도가 많게는 4도까지 내려갑니다. 더 놀라운 방법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페트병에 그냥 물 대신 소금물을 넣어서 얼리는 겁니다. 소금물은 일반 물보다 더 차갑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거 하나만 더하면 시원함이 2배로 늘어나거든요. 두 번째 방법, 아이스팩 활용법. 이번에는 선풍기 뒤쪽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아이스팩을 선풍기 뒤에 붙이는 겁니다. 요즘은 택배를 시키면 냉장식품이나 냉동식품과 함께 아이스팩이 하나쯤은 꼭 따라옵니다. 보통 집에 하나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여름철 최고의 보물이 됩니다. 아이스팩 설치 방법.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스팩이나 얼린 생수병을 선풍기 뒷면 공기 들어가는 곳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고무줄이나 끈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아이스팩에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천이나 비닐로 감싸는 것만 신경 쓰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풍기 자체가 시원한 공기를 흡입해서 더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선풍기는 뒤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앞으로 내보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뒤쪽 공기가 차가면 앞으로 나오는 바람도 차가워지는 겁니다. 이중 효과 극대화. 앞서 알려드린 선풍기 앞에는 얼음 그릇을 놓고 뒤에는 아이스팩을 붙인다면 효과가 2배로 늘어나겠죠. 이렇게 하면 정말 에어컨 리모컨은 찾지도 않게 됩니다. 아이스팩은 한번 모아두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거의 공짜나 다름없죠.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선풍기 전체에서 나오는 바람이 고르게 시원해진다는 겁니다. 앞에 얼음 놓는 방법은 바람의 일부만 시원해지는데 이 방법은 모든 바람이 다 시원해져요. 특히 거실이나 식사하는 공간처럼 넓은 공간에서 사용할 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공기 흐름 바꾸기. 이번에는 선풍기를 바람 쐬는 용도에서 벗어나 공기 흐름을 바꾸는 장치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밤에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밤바람 활용법. 밤에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시원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창문을 2곳 이상 열어야 합니다. 하나는 선풍기를 놓을 창문이고 다른 하나는 공기가 들어올 창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풍기 방향입니다. 선풍기를 평소처럼 안쪽으로 향하게 하지 마세요. 반대로 바깥쪽으로 향하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실내의 더운 공기가 밖으로 밀려나가고 반대편 창문으로는 자연스럽게 시원한 바깥 공기가 들어옵니다. 쉽게 말해 집안 공기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최적 사용시간. 언제 쓰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해가 진 후 낮에 뜨거워졌던 공기가 식는 저녁 9시부터 새벽까지가 최고입니다. 이때 바깥 온도가 실내보다 낮거든요. 낮에는 바깥이 더 뜨거우니까 이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워져요. 하지만 밤에는 정말 효과적입니다. 후끈했던 방이 시원한 바람이 도는 쾌적한 공간으로 변해요.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 바깥 공기만 잘 들여와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공기 흐름만 바꿔줘도 에어컨 없이 훨씬 쾌적한 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 몸 온도 낮추기. 이번에는 바람이 아니라 내 몸부터 식히는 방법입니다. 선풍기 바람이 아무리 시원해도 내 몸이 달궈져 있으면 그 시원함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찬 수건 활용법.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목이나 손목, 무릎 등에 감고 선풍기 바람을 쐬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 물이 피부에서 증발하면서 피부의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에어컨이 되는 거죠. 특히 목과 손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곳에는 굵은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여기를 차갑게 하면 몸 전체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꽉 짜주세요.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짜면 됩니다. 쿨링 스프레이 활용법. 젖은 수건이 불편하시다면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쿨링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에탄올이나 멘톨 성분이 들어간 스프레이를 팔이나 다리에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쐬는 겁니다. 이런 스프레이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쿨링 스프레이나 시원한 스프레이라고 하면 약사님이 바로 알려주실 거예요. 가격도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얼굴에는 절대 뿌리지 마세요. 눈이나 코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미리 팔 안쪽에 조금 뿌려서 테스트해 보세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셋째, 너무 자주 뿌리지 마세요. 하루에 서너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 습도 조절하기.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을 다 따라했는데도 아직 시원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딱 한 가지 원인을 의심해야 합니다. 바로 공기 속 습도입니다. 습도가 미치는 영향. 아무리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도 공기 자체가 눅눅하고 축축하면 땀이 제대로 증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덥고 짜증이 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습한 날씨를 더 힘들어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여름철 불쾌지수는 온도보다 습도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30도라도 습도가 50%면 괜찮은데 온도가 28도라도 습도가 80%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땀이 마르지 않으면 몸은 계속 열이 나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바람이 불어도 시원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습도 조절 방법. 이럴 때는 선풍기와 함께 제습기를 같이 켜보세요. 공기 속 수분이 빠져나가면 바람의 시원함이 훨씬 강하게 느껴집니다. 제습기가 없으시다면 전통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신문지를 구겨서 방 곳곳에 놓아두세요. 특히 모서리 쪽이나 옷장 근처에 놓으시면 습기를 잘 빨아들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새 신문지로 갈아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숯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그릇에 숯을 담아서 방 안에 놓아두세요. 숯은 자연 제습제 역할을 합니다.
냄새도 없애주고 습기도 빨아들이니까 일석이조죠. 세 번째, 굵은 소금을 접시에 담아서 방 안에 놓아두세요. 소금이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점점 녹아내립니다. 완전히 녹으면 새 소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전기료 절약 효과. 이 모든 방법을 활용하시면 전기료를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사용한 어르신들의 사례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절약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한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사용해서 작년 여름 전기료가 42,000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15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10만원 이상 절약하신 거예요. 부산에 거주하는 한 할머니는 습도 조절까지 함께해서 선풍기 바람이 갑자기 시원해졌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전기료는 30% 이상 절약되었고 무엇보다 밤에 깊게 주무실 수 있게 되어서 건강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세요. 경제적 효과. 선풍기 하루 전기료는 약 200원입니다. 한 달이면 6,000원 정도죠. 반면 에어컨은 하루 만원씩 나가니까 한 달이면 30만원입니다. 무려 5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1년으로 계산하면 선풍기는 18,000원, 에어컨은 90만원입니다. 88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이 돈으로 여름철 기운 빠질 때 한약이라도 지어 먹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소중한 돈을 전기료로 낭비하지 마세요. 건강상 2점. 이 방법들은 단순한 절약 차원을 넘어서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 향상. 에어컨과 달리 선풍기는 자연스러운 바람을 만들어줍니다. 너무 차갑지 않아서 몸에 무리가 없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특히 목에 찬 수건을 두르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관절 건강.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은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어깨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으면 더 아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선풍기는 적절한 온도의 바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호흡기 건강. 에어컨은 실내 공기를 계속 순환시키기 때문에 호흡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풍기는 자연스러운 바람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창문을 열어서 사용하면 신선한 공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호흡기 건강에도 좋습니다. 상황별 활용법.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페트병 얼음과 쿨링 스프레이 조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관리하기 쉽고 즉시 효과를 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특히 밤에 바깥 공기가 시원할 때 공기 흐름 바꾸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정말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 가족이 함께 사시는 분들은 거실에 큰 얼음 그릇을 놓고 선풍기 뒤에 아이스팩을 붙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넓은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고 가족 모두가 함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풍기는 에어컨보다 온도 변화가 완만해서 건강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습도 조절을 함께 해주시면 더욱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실천 체크리스트.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보세요. 다음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시 실천할 것들. 페트병에 물 넣고 냉동실에 얼리기. 택배 아이스팩 냉동실에 넣어두기. 선풍기 위치 점검하기 바람 방향 확인. 습도 체크하기 끈적끈적한 느낌 확인. 이번 주 안에 할 것들. 약국에서 쿨링 스프레이 구매하기. 제습용 신문지나 숯 준비하기. 선풍기 청소하기 필터 및 날개. 창문 위치 확인하기 공기 흐름 계획. 정기적으로 할 것들. 얼음 페트병 2개 번갈아 사용하기. 아이스팩 냉동실에서 교체하기. 습도 조절 재료 갈아주기. 선풍기 위치 조정하기 시간대별. 응급 상황 대비. 쿨링 스프레이 가방에 넣어두기. 찬 수건용 물 준비해두기. 여분 아이스팩 확보하기. 추가 활용 팁. 외출 시 활용법. 경로당이나 야외 모임에 갈 때도 쿨링 스프레이 하나 챙겨가세요. 작은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어디서든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정말 유용해요. 밤잠 대비법. 잠들기 1시간 전에 공기 흐름 바꾸기 방법을 사용해서 방 전체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목에 찬 수건을 두르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응급 상황 대처법.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선풍기가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쿨링 스프레이와 찬 수건은 항상 준비해 두세요.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절약 효과 극대화 방법. 전기료 추가 절약법. 선풍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전기료를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서 잠들 때는 2-3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하세요. 새벽에는 바깥 공기가 시원해서 선풍기가 없어도 괜찮거든요. 장기적 관리법. 아이스팩은 한번 모아두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택배가 올 때마다 아이스팩을 모아두시고 겨울에는 냉동실에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페트병도 음료수 드시고 나면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세요. 건강관리와 연계. 더위를 식히는 것과 동시에 건강관리도 함께 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 가벼운 옷차림, 적절한 휴식 등을 병행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지금까지 선풍기를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전기료는 10분의 1로 줄고 몸은 더 건강해지고 잠도 깊게 잘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선풍기 앞에 얼음 그릇이나 페트병 배치. 선풍기 뒤에 아이스팩 부착. 밤에는 공기 흐름 바꾸기 활용. 몸 온도 낮추기 찬 수건, 쿨링 스프레이. 습도 조절로 시원함 극대화. 이 방법들로 작년 여름 전기료를 30만 원 넘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여름철 기운 빠질 때 보양식이라도 드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똑똑한 시니어가 되셨습니다.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지혜로운 어르신이 되신 거예요. 주변 분들이 전기료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더위에 고생하는 이웃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에어컨 없이 전기료 걱정 없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선풍기 활용법이 여러분의 시원하고 경제적인 여름나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시니어분들께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